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대구 남자라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핸드폰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컴퓨터로만 HTS로 잘 다루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아날로그식이기도 해서. 그래서 휴대폰으로만 직장을 다니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으로 그게 되나요? 직장도 다니시면서 매매가요? 직장을 가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보통 제가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나요. 어, 그래서 장 체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하면 보통 뉴스 제가 핸드폰으로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이나 이렇게 보고, 추려놨던 거를 퇴근 시간에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새벽에 뭐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나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다 정리를 해놓고 최종적으로는 핸드폰에 그 각 증권사에 보면 자동 매수 매도를 걸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활용해서 제가 생각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해줘, 여기서 수익 실현해줘, 여기서 손절해줘, 요거를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건 상태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이 2개가 생기는 거죠. 어, 그럼 수입은 좋으셨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게 2020년 음, 초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떴던 섹터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성격이 새로 나온 건 무조건 다 해봐야 돼요. 어,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뭐 H사, 뭐 브랜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대사의 네. 코나 전기차를 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대구에서 순번이 3번째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조금이 1,800만 원이 나왔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보조금을 받고 한 3년 동안은 충전이 무료였어요. 또 뭐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물어봤죠. 창문 내리면서 그 얼마 주고 사셨어요? 진짜요? 네, 그런 거를 진짜 물어볼 정도로 어,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는 전기차를 제가 제일 처음에 음, 초반에 구매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전기차라고 하면 요새 주식 뜨는데 전기차 관련주 뭐 있지? 음, 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식을.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현대차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이거 배터리 어디 거 들어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대구의 양극재 기업이라고 하면 네. LNF가 있습니다. 어, LNF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좀 공부가 진행이 된 거죠. 네. 2차 전지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탱고픽이라는 그 커뮤니티에도 활동을 하게 돼요. 거기 뭐 한 달에 1개나 2개 정도 글을 올리면, 분석 글을 올리면 그거를 그 분들이 자산운용사거든요. SF 플러스 자산운용사인데 거기에서 평가를 해줘요. 이거 잘 썼네, 구성이 잘 맞다. 그러면은 또 돈을 주기도 하고 선정이 되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한 게 금량이라는 어, 기업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쓰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만에 리포트를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한 3천, 쓰기 시작했을 때가 3,400원 정도였고 완료를 했을 때가 3,800원 정도였어요. 음, 그러다가 저는 이제 한 8배 정도가 나니까 야 이거 나 주식 잘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만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시드가 사실 좀 커졌던 계기이기도 하고 LNF를 겪고 그 다음에 금량을 겪고 아, 그 중간에는 나노신소재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운이 좋게 수익을 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결혼도 하고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아기도 낳다 보니까 야 이거 2차 전지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생각보다 걱정이 많아서 야 2차 전지 계속 갈 수 있을까를 사실 계속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2차 전지 말고 다른 것도 보자 해서 아마 제 글이나 여기 댓글을 다시는 제 글이나 요 블로그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2차 전지 원툴 아니냐, 2차 전지 때문에 운 좋게 수익 낸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맞아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거의 제 수익의 90% 이상이 거기에서 나왔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도 낳다 보니까 꾸준한 수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 우리가 예전에 콜라는 제가 기억할 때 한 캔에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편의점에 가거나 뭐 자판기에 가면은
뭐 1,500원, 2,000원까지도 있어요. 네. 근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든요. 뭐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 두세 배 올려줘라고 하면 나가라고 해요. 그죠. 그런 거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2차 전지 말고 다른 무기도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2차 전지에서 공부했던 방식을 반도체에 적용하고 바이오에 적용하고 로봇에 적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2차 전지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분석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로 수익을 냈던 거는 다 현금화해서 저만의 뭔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사고 싶었던 브랜드의 차를 샀고 그 다음에 너무 불안정하니까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트에서 집을 샀어요. 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에 2023년 11월에 VOD 라이브 강의를 하나 런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직장인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주위에 물어봤어요. 야, 니 직장 다니면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야, 그래도 10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고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나?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시드로.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 2%가 나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그렇죠.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익이 뭐 한 달에 거래일이 20일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 원이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어릴 때는 분유값을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심지어 관리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점점 조금 내가 1, 2% 수익을 내고 싶더라도 운이 좋게 막 10% 이렇게 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하나 사고 아니면 운동복을 산다거나 아니면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잖아요. 금 펀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 자금을 저는 조금씩 분산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2차 전지 원툴로 운 좋게 수익을 냈지만 11월 1일부터 제가 세팅한 500만 원 계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온 날짜가 2024년 4월 12일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 2배 이상 늘었네요. 2배 이상 늘었는데 뭐 사실 미수는 안 쓰고요. 신용을 조금 써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는데 이제는 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오늘 5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3만 원은 중장기 투자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내 투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시드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110만 원, 120만 원을 투자해서 조금씩 올리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손실을 했을 때 중장기 투자해서 여기랑 반대되는 섹터나 그런 성격의 기업들을 투자해서 이 시드를 점점 올리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 시드에. 그래서 2차 전지 원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은 진짜 사실 누구나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고 네. 여기서는 뭐 신용을 좀 쓰더라도 네. 사실 이거 다 잃어도 맞습니다. 또 몇 개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거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자녀가 이제 3살이에요. 그러면 공부도 힘들 것 같고 제가 머리가 내신이 거의 다 9등급이었어요. 그랬어요. 다 9등급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9등급이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거꾸로 된 건가요? 거꾸로 된 거죠. 찍으면 그냥 9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연찮게 뭐 4년제 대학을 뭐 운동 쪽으로 가긴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못했을 때 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저는 친구들도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요. 100만 원씩 3번을 줘서 저거를 0으로 만들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아마 매매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호가창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겠네,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 라는 감이 생기게 돼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이상 100만 원을 0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급등주든 작전주든 테마주든 0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호가창이나 여러 가지 차트를 봤던 거를 공부를 접목하게 되면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 많은 걸 활용을 해요. 뉴스를 하나 읽으면
이 뉴스에서는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지?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그런 뉴스 기자마다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 뉴스에 겹치게 되면 야 이거는 뉴스 기자들의 공통적인 트렌드다 라는 것을 시작해서 접목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차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 500만 원을 갖고 네. 월에 뭐 한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누구나. 제가 1차적으로 목표를 했던 거는 음. 일단은 제 용돈이었어요. 네. 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일단은 아내한테 다 줘요. 그러면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막 비싼 커피를 마시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뭐 한 1,500원, 2,000원짜리 커피를 그래도 한 달 정도 마시려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한 번씩 친구들이랑 술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한 게 한 월 30만 원 정도는 벌자. 30만 원 정도는 벌자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벌면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5, 60만 원을 벌면 좋죠. 근데 못 벌 수도 있잖아요. 잃을 거다 생각해서 5, 60만 원에 딱 반틈 30만 원을 1차적인 목표로 하자가 제일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미 투자를 처음 한 게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죠. 5만 원 벌면 2만 5천 원을 빼놓고 나는 2만 5천 원을 잃어도 되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 라고 해서 수익이 쌓이면 또 반틈을 빼놓고 반틈을 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시드를 레버리지를 써서 불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한 500만 원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도 되는 정도. 보통 저는 월급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뭐 예를 들어 한 달 월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최소 저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통장이 얼마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부분 뭐 2, 300만 원, 많으면 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월급의 비상금 정도라고 하면 한 500만 원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미래를 대비하는 거면 500만 원 정도 투자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곳이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구 남자님 네. 요즘에 이제 한번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한데요. 현재 국내 증시가 약간 2,700 갔다가 네. 또 한 2,600 후반까지 빠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고 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금리 인하고 경제 상황이 안 좋고라고 해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경제 활동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용장고라는 거를 저는 매일 봐요. 그러니까 신용은 어떻게 보면 제가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레버리지 아니면 신용은 곧 욕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욕심의 좀 위험한 신호는 한 18조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야 이거는 진짜 야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저는 19조 초반에서 2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받는 기준으로 신용장고가 19조 3천억이거든요. 위험한 수준이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욕심이 많이 끼어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려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지만 이 신용장고가 건드려진다면 지수가 한번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급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예시를 드는 걸 좋아해서 우리가 가파른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 목표치에 도달했으면 우리는 어떤 걸 하죠? 보통은 휴식을 취하거나 살짝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정상이 있어요. 목표치가. 그러면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죠. 쉬거나 아니면 다시 그 목표치를 찍었으니까 내려가거나. 그러면 저는 지금은 쉬거나 내려가는 상황이 있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쉬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에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할 거 지금은 조금 위험하니까 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50만 원만 투자를 하자. 요렇게 시드만 조금씩 줄여가면서 투자를 해도 저는 충분히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럼 지금은 약간 현금 비중을 높여야겠네요. 일단은 제가 대응하고 있는 최소의 현금 비중은 50%라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빠졌을 때 보통 신용잔고가 터진다고 얘기하거든요. 터지기 시작하면 보통 하한가로 팔려요. 어떤 담보 비율이나 미수를 쓰는 사람들은 내가 이 주가가 1,000원인데 하한가에 팔리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거기는 개인은 못 죽어요.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돈이 많은 기관들은 그 값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싼 값에 주어요. 그러면 나도 현금이 있으면은 돈 많은 사람들처럼 대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서 현금은 50%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외국인 얘기를 하셔서 네. 외국인들이 엄청 샀잖아요.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거 엄청 샀는데 네. 이러한 거를 조금 봤을 때 네. 전체적인 수급 현황 같은 걸 봤을 때도 네. 지금 같은 생각 결론에 이르시는 거예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2020년이랑 2022년 사이에 네. 그때가 최고치였어요. 아, 근데 그때 나간 돈보다 지금 반틈도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들어온 거는 맞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96,800원이 맞아요. 고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단 꾸준하게 들어왔죠. 네. 그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워낙 리스크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지금은 나는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게 내심적으로 안전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벌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사고 싶었는데 돈이 조금 더 생기니까 이거 벤츠 사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 나 젊은데 포르쉐 가자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욕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욕심이 생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자. 이러다가 제가 맞은 적이 좀 많아요. 손실을 났을 때 항상 이렇게 신이 났을 때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가 여기서 더 간다, 덜 간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위험한다고 했을 때는 한 6개월 이내는 위험 신호가 나오고 하락이 나왔다라는 건 그 데이터만 믿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50%는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뭘 좋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안 좋게 보는 섹터를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는 뭐 치맥 파티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가면은 치킨이 비싸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2만 원 주고 치킨을 먹었다면은 그렇지. 거기는 2만 원 정도의 퀄리티도 안 나오는데 거의 좀 말라 비틀어지고 치킨이 좀 작기도 한데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정이 알려지면 5만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일정이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건 똑똑하진 않지만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일정 전에 대부분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큰 이슈였던 거는 보통 3월에 개강을 하잖아요, 대학교가. 그럼 그때부터 학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게 AACR 2024라고 하는 미국 암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저도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근데 바이오는 사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아직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ETF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섹터는 모르겠는데 바이오는 ETF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섹터 대비해서. 그래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근데 그때 매도한 시점이 일정이 나오기 마지막 슈팅 지점. 야, 이렇게 올라도 돼?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한국인은
3세판이에요. 한 번은 와 이렇게 잘 가네 라고 하고 한 번은 또 가네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와 또 간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비중 확 줄여버립니다. 그게 아마 AACR 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돼요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바이오가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This time is different. 왜 자꾸 과거가 다르다고 생각할까?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한 가지를 놓치게 돼요. 저는 그 중간 지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바이오는 지금 살짝 좀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좋게 보는 기업은 저는 한국에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리하게 가장 돈 많은 기업은 어딘가?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밑에 굉장히 많은 밸류체인들이 있고 삼성전자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미국 빅테크들 그 탑 한 5, 탑 6에 있는 전체 현금이 밑에 한 20위 단에 있는 애들의 모아놓은 현금보다 많대요. 그러면 얘들이 어디로 돈을 움직이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하고 AI에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AI가 하나가 키워드가 돼야 되고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미국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엔비디아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왜 엔비디아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잖아요. 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애플이 AI를 시작한다고 했으면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주목해야 될까? 라고 하면 또 한국 반도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살짝 틀어서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HBM이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전문 용어를 잘 모르지만 반도체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네. 주목을 했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커가기 위해서는 밑에서 야 우리 부품 써, 우리 부품 써, 좋은 부품들을 끌어 모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저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이 밑에서 실제로 얘들이 잘하게 도와주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시드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실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야, 이 회사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이 밸류가 말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부분을 커버해주면 어느 정도 고평가는 받아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들을 받쳐주는 기업 중에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서브해주는 기업을 찾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하고 애플카를 포기하고 넘어간 곳이 로봇 시장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그렇죠. 로봇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말고 국내를 대표하는 그룹 중에 LG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럼 LG 그룹이 지분 투자한 로봇 회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보통 어떤 신사업이 시작되면 제일 쪼달리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LG가, 뭐 예를 들어 두산이, 한화가 자금을 대준다. 네. 그러면 얘들은 날개를 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들은 실적이 당장은 안 나와도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밑에서 서버해 주는데 실적이 나오는 기업,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없는데 자본금을 받쳐줄 수 있는 기업, 요 두 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보통은 중소형주를 좀 위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이게 시드가 커지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시드가 작기 때문에 적어도 한 시드가 5천만 원 이하는 중소형주에서 노는 게 맞고요. 시드가 5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은 대형주에서 놀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호가를 잡아먹거든요. 내가 1,000만 원치 사야 되는데 시총 1,000억 미만들은 1,000만 원 사면은 한 5, 6호가를 내가 올려버려요. 그래서 팔 때도 내가 팔려면 5호가를 내려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는 중소형주 투자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탄력적이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네. 좀 중소형주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보유하세요? 최대? 짧게는 1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기를 여러 개 만들어두거든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까지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1년은 나는 이거 도저히 포기 못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1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빠질 때, 야, 여기는 너무 싸지라고 했을 때 추매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투자금은 줄어듭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시간이라는 가성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은 조금 줄여두고요. 근데 기간이 6개월이면 12개월보다는 조금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번 2차 전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2차 전지는 이제 코로나 때는 네. 수익도 많이 보셨는데 네. 지금은 거의 줄였다고 그러셨나요? 아직 아예 안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아직 아예 안 하진 않는데 있긴 네. 있어요. 근데 손가락이 5개 있으면은 어. 한 마디 정도 이렇게. 그렇게 좀 줄였다는 거는 좀 안 좋게 보신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저는 공부를 토대로 하지만 실생활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굉장히 네. 주시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를 사고 나서 전기차를 여러 개 타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해서 2차 전지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완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없을 때 기름을 충전할 때 요금이 전기차 기준으로 3,000원 정도 나왔어요. 처음에 3년이 지나고 무료가 지나고 나서. 근데 8,000원이 되더니 지금 15,000원, 2만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한 1,50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최대 2,000만 원까지. 근데 그거를 주고 살 만큼 전기차 충전비를 저렇게 올라버리면 와 이거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제가 한창 2차 전지에 수익을 낼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 몰렸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1년 기다리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좀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잘 나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1년 6개월 2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기차는 다음 주에 출고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수요가 생각보다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2차 전지를 아직까지는 투자 안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젊은 층에 그래도 꿈의 브랜드는 포르쉐입니다. 포르쉐의 전기차 모델이 타이칸이거든요. 네. 타이칸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 중에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삼성 SDI,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 타이칸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리콜을 진행을 한대요. 근데 그 대수는 1,00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한국 배터리 효율성 물론 좋고 야 너무 뛰어나고 잘 만드는 거 알겠는데 야 근데 이거 불 나면 좀 곤란하지 않아? 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중국 배터리도 불 잘 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배터리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LFP 배터리라고 한정을 하기는 하는데 한국 잘한다고 했잖아요. 배터리 잘 만든다고 했고 효율성 잘 나온다고 했는데 야 불이 났을 때는 아무리 이건 잘 만드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할 거라서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합쳤을 때 과연 이 세 가지를 없앨 만한 좋은 점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 비중을 늘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느낄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이 단점을 커버할 장점이 없는데 지금은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과거 대비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사기에는 내 투자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를 제가 투자하기에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3분기나 4분기에 뭐 다시 오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그냥 가서 그 상황을 또 봐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불확실성에 투자해서 그 불확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점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할 때 주가가 한 번에 많이 오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데이터가 얘 저번 달에 못 나왔는데 이번 달에 잘 나왔네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이 불확실성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괜찮아진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네.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당장 기관들이 막 야, 저 회사는 이렇게 실적 수익률 냈다는데 너는 뭐해? 라는 제약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걸 보고 들어가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LG화학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 그 주주총회에서 네. 3대 신성장 동력 매출 목표를 7.5조로 제시를 했는데 네. 이제 주가는 이제 부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LG화학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LG화학 주주분들한테 죄송한데요. LG화학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LG화학이 전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LG화학이 과거만큼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과거만큼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하지만 또 여러 투자자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LG화학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구체도 만들고 양극재도 만들고 그리고 충전이나 그 여러 가지 양극재를 보완할 수 있는 CNT 도전제도 만드는데 왜 안 좋다는 것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차 전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나서 보통 부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시장 섹터 자체가 안 좋다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먼저 본다? 라고 하면 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네.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LG화학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이유 큰 거 네, 그것들이 먼저 좀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나올 때 LG화학은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워낙 이 두 그룹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진짜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주사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 방식이고 종목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야 우리 앞으로 얼만큼 성장을 할 거야. 성장을 함과 동시에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많은 지역들이 전기차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겹쳐서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고평가라는 얘기를 뺄 수는 없어요. 항상 대부분의 기업은 비싸다라는 가정하에 봅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밑에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밑에 잘하는 회사들 말고 에코프로 혼자 밑에 잘하는 회사 말고 에코프로 혼자 잘하는 게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부분에서는 움브레 무에르토라는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던 철강 사업도 있고 그래도 에코프로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뭐 물론 밑에서 하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애들이 받쳐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홀딩스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포스코홀딩스는 2%대라는 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있고 없고 차이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그렇게 잘하는데 지분 가치는 왜 인정 안 해주냐?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게 쳐주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이 있고 그래도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낫지만 저는 두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잘하는
밑에 회사들이 있으면 그 밑에 회사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왜 에코프로를 투자하려고 해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홀딩스보다 밑에 잘하는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을 투자하면 되는데 왜 이 잘하는 회사를 놔두고 제가 생각하는 지주사에 투자하려고 하냐? 이게 제 의견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2차 전지 그 전문가분들도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요즘에는 조금 뭐 바닥은 나온 것 같다. 네. 좀 시간이 이제 좀 금방 좀 지나면 뭐 네. 2분기, 3분기 때부터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대구 남자님의 분석을 들으면서 네. 상당히 그 관점, 자기만의 관점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말 듣고 이러시면은 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아, 흔들리죠. 아,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의 말을 들으면 네. 저는 생각이 좀 유연한 편이거든요. 네. 아,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봅니다. 찾아봐요. 그리고 제일 정확한 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이 100%는 아니지만 그 회사마다 IR 담당자가 있어요. 전화를 해요. 궁금한 건 그냥 바로 전화해요. 나는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니까 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바라보는 이런 부분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살짝 뜸을 들여요. 아, 대답하기 힘들구나. 좋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뭔가 뜸을 들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점수를 매기거든요. 뜸을 들인다 마이너스 1점. 예를 들어서 확연하게 말을 못한다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그 점수치를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이 맞으면 이 전문가 의견보다는 지금은 내 의견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려서 이 부분이 부합이 된다면 나는 생각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엔캠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만약에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요.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꺾일 때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뉴스를 냅니다. 엔캠 이렇게 하락해도 되는가? 예를 들어 이런 뉴스 제목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팔아야겠죠. 근데 지금 새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기준인 좋은 기업이 있는데 엔캠을 굳이 지금 들어간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시장이 비싸다는 가정을 하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엔캠은 그 영역을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엔캠이 막 대단한 회사고 뭐 미국의 IRL 법안이나 이런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건 좋은데요. 얘 재무제표를 보면 이렇게 버는 회사가 이렇게 시총을 받는 게 과연 내려갈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두는 거예요. 근데 내려갔을 때 얼만큼 밑에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네. 2차 전지에 대한 뭐 평균 PER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숫자에 얽매이는 순간 내가 관점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100배를 줘도 괜찮고 200배를 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대장이 에코프로 BM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퍼 100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배 위에 있는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 얘보다 싼 기업은 야 에코프로가 100배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만들면 되지 퍼 몇 배는 무조건 비싸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 2차 전지 섹터에서 그 세 가지가 네.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좀 어떤 쪽을 먼저 보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제일 해소가 됐을 때 먼저 볼 거는 이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버냐를 첫 번째로 볼 건데 그 세부 사항으로 보면 내가 1,000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0원을 벌어서 100원을 남기는 회사랑 50원을 남기는 회사는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회사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배터리 셀 3사 기업 중에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 그 돈을 버는 질이 좋은 기업은 삼성 SDI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익성을 잘 내는 회사를 그때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양극재, 뭐 전해, 분리막 다 구분 없이 같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양극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수를 하면
내가 돈을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나는 어디 투자를 할까? 그러면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극재에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린 사람도 있고 수익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익을 낸 사람은 아싸 이제 올라간다 라고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데 밑에서 물린 사람들은 본전만 와줘, 본전만 오면 내가 팔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개인들을 다 살려주면서 올릴까? 그거는 가성비가 떨어지죠. 오히려 개인들이 투자를 덜한 2차전지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극재는 많아요, 개인들이. 근데 생각보다 배터리 셀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양극재 말고 예를 들어 분리막이나 뭐 동박이나 동박은 최근에 올라간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개인들이 못 붙어요. 왜냐하면 양극재나 이런 데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기 쉬운 거죠. 내가 투자한 시간, 돈 대비 효율이 잘 나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에 오히려 돈을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니 오늘 참 대구남자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색다른 관점, 진짜 이 투자에 대해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네. 뭐 바이오보다는 뭐 반도체나 로봇 정도. 그렇죠. 근데 뭐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어디 투자해야 돼요? 라고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높은 주가가 있을 때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실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주가가 잘 올라갈 때 하나의 특징은 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 적자 기업이었다가 흑자 전환을 할 때 잘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아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배터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배터리 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장비 기업은 이 배터리 셀 회사가 돈을 잘 벌던 못 벌던 무조건 장비를 넣어서 돈을 벌어요. 즉 2차 전지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버는 회사 중에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차 전지에 투자를 할 거면 개인들이 많은 양극재 기업보다는 오히려 배터리 장비 기업 중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예를 들어 운동도 잘한다, 이런 개념으로 얘가 배터리 장비를 잘해서 수익도 잘 내는데 신사업도 있네 라는 하나가 있으면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가 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구 경북에 있더라고요. 특이하게도 하나는 CI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고요. 이 기업의 대표적인 밸류 체인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북미나 유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거는 아마 공부들이 많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투자하면은 배터리 장비는 이 회사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배터리 장비 회사는 실제로 2023년에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과거 대비. 작년 대비 엄청 잘 나왔고, 추가적으로 하나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2차 전지를 끌어올렸던 이슈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CIS라는 회사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CI 솔리드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국책 과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국책 과제를 실제로 시행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CIS는 배터리 장비도 하고 전고체 관련 전해질 사업도 하네 라는 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을 봐주면 야, 실적 잘 나온다, 받쳐, 그리고 신사업도 한다, 조금 더 받치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CIS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저 CIS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막 별로 비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전고체 배터리가 한창 떴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음. 근데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30% 40%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화 하면서 붙었던 개인들이 어느 정도 나간 상황이에요. 근데 수급을 보시면 실제로 외국인이 빨간색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기관과 외국인이 주기적으로 매수한 몇 월 며칠에는 매수, 몇 월 며칠에는 매도 이런 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꾸준하게 CIS라는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아, 이제는 개인들이 무서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들의 심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볼 때 네. 이제 저는 CIS 이런 기업들은 네. 상대적으로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을 네. 되게 이렇게 보시고 네. 발견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네. 그렇군요. 개미들이 이게 몰리는 곳은 좀 피하고. 그러니까 저도 개인인데 개인들이 몰리는 곳을 이용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붙어주면은 1%가 오를 거 3, 4%가 오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건 좋은데 그 군중들이랑 같이 움직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은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위에 상위 10%가 대부분의 돈을 벌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셀 메이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향으로 배터리 장비 중에서 활성화 장비라는 장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배터리 충방전을 통해서 이 배터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 장비 회사 중에 하나가 A-Pro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Pro라는 회사는 실제로 실적을 보면 2022년 대비해서 23년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실제로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을 한 기업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급하죠. 고속 충전이 아니라 급속 충전을 원하죠. 거기에 필요한 그 에코프로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그 회사가 GAN이라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충전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는 제가 실제로 핸드폰 충전기에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엄청 빨라요. 그 기존 충전기 대비 한 40-50% 빠르기 때문에 충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충전기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흑자 전환, 실적과 추가적인 신기술이 모여있기 때문에 얘도 주목해보면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남자님의 좀 투자 방법, 네. 투자 아이디어를 듣게 되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투자 아이디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공부도 다 하시면서 네. 투자까지 병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투자로 수익을 얻는 좀 노하우 그걸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못 보는 특정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투자는 힘들어요. 그 부분은 일단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이 사람은 제목을 왜 이렇게 썼지? 뭐를 강조하고 싶지? 그리고 뉴스 내용에서 계속 이 단어가 중복이 되네? 그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 왜?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가 대구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제가 일정과 관련된 영상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런 일정이 있고 관련주는 어떤 게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고, 이야. 또 한 번은 니 어떻게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데? 나를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 뉴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손실이 났네요. 근데 이번에는 또 수익이 났네요.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드려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루에 뭐 뉴스를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뉴스 보는 양을 말씀을 드리면 한 200개, 300개 정도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제가 뉴스를 한 10개 정도를 봤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는 하루에 음. 한 개를 보는데도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어. 근데 그때는 이거는 어떤 섹터지? 그러면 그 모르는 단어를 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제가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뉴스 하나에 1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 하나를 보는데 이건 이 섹터에 관한 거구나. 이래서 관련주 뭐 적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를 보는데 1분에서 길게 봐도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밥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여러 뉴스를 보고 창을 띄워놓고 카톡에 보면 나에게 보내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보내요. 막 하루. 그거를 집에 가서 다 열어보고 총 정리를 해서 오늘은 어떤 특정 섹터가 뉴스가 많았네, 어떤 단어가 많았네, 특징주가 어떤 게 많았네를 조합해서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네. 관련주를 뽑아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최근에 좀 주로 거래하셨던 섹터는 뭐예요? 일단은 최근에 주목했던 섹터는 바이오였고요. 바이오 중에는 AACR2024라는 아마케 관련이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아직 못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 기업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공통적인 부분은 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은 실적이 안 나와요. 대부분 연구 개발을 하고 돈을 기술 이전해서 이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월급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오 기업 중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괜찮지 않을까? 그죠.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국내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근당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들의 특징은 최근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덩치가 좀 있잖아요. 살이 좀 있어요. 근데 요새 좀 풀이 죽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는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라는 신사업도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암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나 제약이나 연구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거래는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주의 깊게 확인하는 이슈나 뭐 지표 같은 것도 있으세요? 요즘 금리 뭐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퇴근하고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신용 잔고. 신용잔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은 순매수로 뭘 샀지? 외국인은 뭘 팔았지? 네. 그러고 기관은 뭘 샀지? 기관은 뭘 팔았지를 주로 봅니다. 네. 이거를 제일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에 가면 아마 다들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에 겹치는 섹터를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요. 그러면 얘들을 다 종합했을 때 공통적인 분야가 현재의 주도 섹터다라는 최종적인 도출을 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좀 보는 거는 네. 아무래도 정보력에 있어서 네. 이쪽이 더 뛰어나다고 보셔서 그러신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수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주체는 죄송하지만 개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거나 한쪽이 많이 사줘야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움직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여기 들어가면 수익을 조금 더 확실하게 오를 수 있겠네를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미장도 하세요 혹시? 제가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서 제가 뉴스에서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블룸버그나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아무리 번역기를 돌린다고 해도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장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즘에 네. 좀 국장을 떠나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장으로 많이 가는 국장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네. 근데 국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금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네. 그러면은 5천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극단적으로 떠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떠나는 건 아닌데 이 투자의 그 시계열이라고 하죠. 투자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내가 2, 3일 끌고 갈 거였다면 하루 만에 매매를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떠나는 것도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미국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더 세게 매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한다면은 미국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이 맞지. 미국 투자에서 사실 미국 시장이 더 어렵거든요. 한국 시장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한국 시장이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서 제일 어려운 투자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사실 미국 시장이나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못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간다? 그거는 힘들죠. 여기서 살아남아서 나는 잘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도 갈 거야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도 못하는데 미국 시장으로 가서 또 여기서는 다른 핑계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회피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변화되는 상황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야, 이거 한국 안 돼. 나는 떠날 거야. 이거는 그냥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거 금투세로 인해서 매매가 빨라진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이해가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적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많이 대부분 커요. 20, 30%, 막 예를 들어 50%, 100%.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를 예전에 투자했다면 200%, 300% 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그 지인이 뭐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좌에서 5천만 원 수익 냈으면 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나는 6개월 가져갈 거 3개월 만에 수익 냈으면 이거 또 옮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시드가 더 커지고 하면 할수록 5천만 원은 도달이 더 빨라질 거고, 아니면 변동성이 더 심해지면은 이 도달 시기가 더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동하는 거에 대한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나는 5천만 원 냈으니까 세금 더 내도 되라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어떻게든 세금을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시계열은 빨라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렇군요. 그 금투세 어떻게 폐지돼야 되나요? 약간 정치적인가? 아니,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폐지를 안 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거래세를 없앤다던가 한쪽은 해결해주고 한쪽을 시행하는 게 맞지. 지금 이거는 오히려 다른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격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그거는 저기 위에 있으신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저는 그 저에 대한 대응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남자님 네.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만약에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신용 잔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용 잔고가 19조 3천억 원이에요. 네. 근데 얘가 이제 터진다고 얘기하죠. 터지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매수를 하는 시점은 아마 18조 초반대가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뉴스가 나옵니다. 신용잔고 뭐 예를 들어 19조에서 18조까지 하락, 반대매매 나온 개미들 어쩌나, 이런 뉴스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겁니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 심리에 반대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만약에 당장 투자를 한다면 20% 정도, 1억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18조에 도래했을 때는 2천만 원을 더 투자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현금은 4, 50% 지금은 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어떤 섹터에 투자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저는 현실에 관한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많은 경험이 있을 건데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네. 미래에는 어떤 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저는 그린 게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우주로 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는 우주라는 분야, 우주항공이라는 분야가 또 위성이라는 분야가 그냥 수익을 얻기 위한 분야가 아니고 전쟁이나 분쟁이나 자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옵저버로 인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위성이나 우주항공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런 분야는
해외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조금 실현해 줄 수 있는 국내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AP 위성이라는 위성 기업이라든지 얘를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컨텍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을 저는 이 1억 원이 생긴다면 조금은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발견하시는 것도 뉴스에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보통은 기업들이 상장을 해요. 공모주라고 하죠. 공모주를 저는 거기에서 좀 쏠쏠하게 수익을 봤거든요. 오늘 2만 원 벌었으니까 치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떤 거를 하는 회사인지는 보고 들어가요. 그거를 항상 메모를 해두죠. 저는 컴퓨터에 기록 못해요. 손으로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제 노트를 실제적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보세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자료를 만들어줘요. 이쁘게. 그러니까 그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그런 쪽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다른 뉴스에서 취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한 다음에 네.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상장할 때 우선 팔고 네. 좀 빠졌을 때 다시 어차피 한번 메모를 해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그때 기업들 떠올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저만의 공식이 있어요. 보통은 상장을 하면은 팔아요. 제일 먼저 팔고 이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300%까지 오르잖아요. 그때 제 과거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장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60%가 빠졌을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손절할 사람은 다 나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토막 나면 못 버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보통 공모주를 받은 사람은 2주, 3주 뭐 이렇게이기 때문에 에이 뭐 3만 원, 2만 원 날렸다고 생각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네. 또 이제 계속 그렇게 막 보다가 또 뉴스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그 상상력이랑 결합이 되면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수급이나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면 이때다 하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공부 몇 시간 정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시간은 사실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만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이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트렌드가 이쪽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에 대해서도 이거를 접목하면은 일의 효율이 더 올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분야에 무신사가 매출이 1조 원을 찍었다는데 무신사의 플랫폼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네. 주식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활용을 하면 직장 생활 효율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야, 대구 남자님 오늘 그 대구 남자님만의 관점, 네. 그 되게 유니크한 관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달책방에 나오시는 제가 실제로 거의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와 진짜 대단한 분이 나오셨다. 와 저분도 나왔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내가 나와도 되나? 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주식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수익만 내는 거를 수익 내는 걸만 올리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 냄새가 나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날 때는 손실 났어요 라는 부분도 해야 되고 수익이 났을 때는 같이 수익 냈어요 이런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일정 정리나 아니면은 실제로 매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대구남자 유튜브에서 매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웅달책방도 물론 봐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대구남자 채널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네. 손실은 왜 나는 것 같으세요? 손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손실을 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무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러스 나는데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손실이 나요. 그랬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는 조금이라도 팔아요. 그리고 이 조금이라도 수익 난 걸 가지고 나는 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손실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욕심이군요. 결국. 욕심이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대구 남자님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불러주시면 네. 출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구 남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